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컴퓨터 개념 및 원리 다 끝났고요. 이제 파트 2 하드웨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4강이고요. 그럼 하드웨어란 무엇이냐?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 하드웨어에서 제일 핵심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의 5대 기능 그때 말씀드렸죠. 컴퓨터의 5대 기능이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 중에 3가지나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장치예요.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가격은 다 중앙 처리 장치가 좋냐 아니면 좋지 않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엄청 좋은 CPU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엄청 비싸요, 컴퓨터가. 자,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CPU입니다. 얘가 이제 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종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물론 CPU 안에도 기억 기능이 있지만, 국한되어 있어요. 레지스터라는 이제 장치 하나로. 이제 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억 장치들을 배울 건데 크게 이제 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단 주기억 장치까지 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파트 2죠. 자, 그럼 하드웨어란 제가 뭐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드웨어는 지금 여러분들 당장 만지고 있는 뭐 키보드, 마우스, 뭐 본체, 모니터, 본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본체 열어보면 다 만질 수가 있겠죠. 그런 물리적인 기기 장치를 다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의 5대 기능 입력, 제어, 연산, 기억, 출력 이게 5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모두 하드웨어. 밑에 보시면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5대 기능이 전부 다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3가지나 들어있는 게 바로 CPU. 근데 그 기억 기능은 레지스터 하나로 이제 국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3가지 기능이나 들어있습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제어 장치에 대해서, 연산 장치에 대해서, 또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 크게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다음에 기타 장치까지 배우면 하드웨어 끝납니다. 그럼 제가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절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진도는 더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하드웨어 벌써 절반이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드웨어에서 3가지 기능이나 들어있는 중앙 처리 장치. 자,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있고요. 중앙에서 처리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중앙 처리 장치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다음에 레지스터 이게 이제 기억 기능이라고 해요. 자, 총 3가지나 들어있어요. 컴퓨터의 5대 기능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CPU가 얼만큼 좋냐에 따라서 좋으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컴퓨터의 가격이 비싸다. 그럼 CPU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저도 컴퓨터 바꾸고 싶어요. 되게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CPU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좀만 지나면 새로운 CPU, 좀만 지나면 새로운 CPU가 이제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CPU로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예. 너무 비싸요. 요즘 컴퓨터가. 뭐 정말 좋은 컴퓨터는 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가니까. 어쨌든 자, CPU가 그만큼 컴퓨터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제어 장치는 뭐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데이터 전송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자, 그리고 연산 동작을 자, 지시하고 명령어를 해독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제어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연산 기능은 뭐냐? 연산 장치는 뭐냐? 산술, 논리 연산 등 다양한 연산을 수행한다. 저희 3강에서 보수 배웠죠, 보수. 컴퓨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음수나 뺄셈을 하고 싶으면 보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연산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자, CPU 내의 모든 기억을 담당하는 장치가 바로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마 레지스터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말이 있다면 커마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무슨 레지스터 하면 다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CPU 중앙처리 장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어 장치 안에 뭐가 있냐, 연산 장치 안에 뭐가 있냐, 이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대놓고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에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물론 더 많아요 제어 장치는. 근데 제가 왜 4개만 써놨냐면 제 책은 쉽게 말해서 그냥 나오는 것만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나오는 것만 써놨다. 그래서 보기에 꾸준히 등장했던 4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어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4가지 중에 하나 빼놓고 연산장치 하나를 껴놓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어장치에서 총 4가지 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 명령어 계속이라고 하고요. 저희 나라 말로는 뭐 줄여서 PC라고도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해가지고. 자, 얘는요, 일단은 별표를 좀 칠게요. 왜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뜻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를 기억한다. 얘도 하나의 뭐예요? 얘도 하나의 레지스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명령어의 순서를 기억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주소, 다음에 주소.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에 주소 딱 나왔다. 아,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하나의 레지스터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명령어의 뭐 순서를 기억한다. 이것도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 뭐 명령어 해독기 다 같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명령어를 해독하고 해석한다. 자, 명령 레지스터. 제가 무슨 레지스터 하면 뭐라 그랬죠? 기억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어를 기억한다. 되게 쉽죠? 자, 부호기는 뭐냐면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 되게 못 그리긴 했는데 지금 입술, 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사람도 해독은 하죠, 머릿속으로. 근데 실행을 한다는 건 뭐죠? 저희 지금 제가 계속 실행하고 있죠? 입 밖으로 계속 내뱉고 있잖아요. 입이 없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 못하죠. 그러니까 명령 해독만 한다고 해서 실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 해독기에서 해석한 명령어를 실행 가능하도록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입을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부호기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일단은 각각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뜻까지 되게 중요하고요. 제어장치 안에 4가지가 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 명령 레지스터, 부호기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연산장치 들어갈게요. 자, 연산장치는 가산기, 더할 가 해서 덧셈을 수행하고요. 보수기, 저희 이제 상강에서 배워봤죠. 뺄셈 음수 나오면, 컴퓨터에서 뺄셈 음수 나오면 그냥 보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산기, 얘는요 또 제어장치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뜻까지 알아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누산기도 뜻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뭐 1 더하기 3 했어요. 그럼 몇이죠? 5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 더하기 1, 그 결과가 2잖아요. 거기에다가 3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1 더하기 3, 얘는 5죠. 그럼 이 계산이 어떻게 됐죠? 먼저 1 더하기 1부터 하겠죠. 그럼 2고 또 2랑 3이랑 더하면 그게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의 결과를 알아야 이 결과랑 3이랑 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얘도 여기가 뭐예요? 하나의 레지스터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기억한다는 건 다 레지스터예요. 얘도 누산기도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하나의 레지스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이게 뭐다? 누산기다. 이렇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그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서요.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기억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뜻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제어 장치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연산 장치에서는 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어 장치 안에 네 가지 뭐 있냐? 연산 장치 안에 네 가지 뭐 있냐? 얘는 암기예요. 꼭 필수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 가려보세요. 여러분들 책도 안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을 가리셨죠? 자, 뭐 딴 거 잠깐 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킬 수가 없네. 도형 같은 거 없나?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화면 가려보세요. 제어 장치 이렇게 화면 가려보세요. 자, 제어 장치 네 가지 뭐 있죠, 여러분? 그쵸?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 명령 레지스터, 부호기. 이렇게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연산 장치 네 가지 뭐 있죠? 가상기, 보수기, 누상기, 상태 레지스터.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팁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화면 보세요. 팁에 보시면 제어 장치 네 가지가 무엇이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연산 장치 네 가지가 무엇이냐 꼭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카운터와 누상기의 뜻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팁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연산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이 중에 가상기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누상기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팁 위주로 꼭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뭐냐? 저희가 이제 CPU 세 가지 뭐 있었죠? 제어, 연산, 레지스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레지스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CPU 내에서 모든 기억을 담당한다. 무슨 레지스터란 무슨 어떤 것을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모든 메모리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바로 기억장치 배울 거거든요. 어떤 기억장치랑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얘네도 다 빠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다. 왜냐면 레지스터는 1비트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원래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씩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용량은 이게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르면 그만큼 용량은 작아져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럼 용량은 이 넷 중에 어떤 게 제일 크겠어요? 보조기억장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하나로 통합된, 그러니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의 5대 기능도 떠오르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CPU가 떠오르죠. 하나로 통합된 지적회로. 그러니까 즉 CPU가 칩으로 된 형태가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뜻이 문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RISC, CISC. 자, 제가 앞에서는 이제 좀 생략을 했지만, 자, 원래 뭐 십진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자, 뭐 고정소수점, 부동소수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속도가 빠르냐면 고정소수점이 더 빨라요. 왜냐면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는 보통 고정자 들어가면 다 빨라요. 그러면은 RISC가 빨라요? CISC가 빨라요? 고정 길이인 RISC가 더 빠르겠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뭐가 더 빠르냐? 이게 이런 게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자, 이 중에 RISC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CISC보다 빠르다. 맞죠? 근데 CISC보다 느리다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RISC가 고정 길이니까 빠르지.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쵸? 앞글자만 따서 알고 가슈.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라
알고 가슈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RISC는 고정 길이, 그 다음에 CISC는 가변 길이, 알고 가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정 길이니까 RISC가 더 빠르죠. CISC가 좀 더 느리고. 그럼 명령어의 수는 뭘까?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할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처리할 데이터가 많으면 빨라요? 적으면 빨라요? 아무래도 적으면 빠르겠죠. 그래서 RISC가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명령어의 수는 그만큼 적은 거예요. 덜 복잡한 겁니다. 그럼 CISC는 느리잖아요. 왜? 명령어의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처리할 게 복잡하니까. 그럼 전력 소모는 마찬가지로 명령어의 수가 적으면 그만큼 전력 소모는 적어지고 처리할 게 많으면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은 거예요. 레지스터는 이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억하고 있는 게 많으면 빨라요? 적으면 빨라요? 여러분들 뭐 10개 국어로 돼 있는 어떤 사전을 줬는데 10개 국어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기억 기능은 많으면 빨라요. 알겠죠? 복잡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CISC는 그만큼 기억 기능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립니다. 프로그래밍도 같은 맥락이에요.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많으면 복잡하면 그만큼 빠른 거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단순하고 없으면 그만큼 처리 속도는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는 좀 더 빠르니까 계속 속도랑 관련돼 있죠. 조금 빠르니까 저희 컴퓨터의 분류 기억나세요? 2강에서. 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서 저희가 쓰는 컴퓨터가 이제 일반 PC면 그것보다 좀 더 빠른 거 있었잖아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쓰는 일반 PC에서는 CISC를 사용한다. 그만큼 좀 느리기 때문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서 꼴찌였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팁을 드리자면 CISC와 RISC의 특징을 꼭 비교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 RISC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다 나오다가 하나 CISC의 특징을 집어넣어서 그걸 오답으로 아마 만들 거예요. 그리고 CISC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한 다음에 RISC의 특징을 하나 껴놓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장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앞에서 배운 기억장치는 이제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기억장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거 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쵸?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자, 주기억장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롬, 램. 그 롬은 총 네 가지, 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보조기억장치는 뭐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뭐 광디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원래 더 많은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리고 뭐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뭐 플로피 디스크, 뭐 CD-ROM, CDR, CDR-W, DVD, 뭐 블루레이 디스크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어쨌든 보조기억장치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조기억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동시켜 지금 당장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주기억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보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하지만 제가 속도가 빠른 건 용량은 어떻다 그랬죠? 작다 그랬죠? 용량은 적다. 그럼 그 중에 자, 제가 주기억장치는 크게 롬과 램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롬부터 해볼게요. 자, 영어로는 read only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읽다, only가 뭐예요?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롬은 뜻 그대로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로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전원이 끊어져도 기억된 내용이 보존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중요한 단어, 비휘발성. 이 휘발유는 바닥에 빡 뿌리면 바로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질 않아요. 자, 비휘발성 메모리, 그게 바로 롬입니다. 자, 마스크롬은 제조 공정 중에 마스크 내용을 기억시켜 놓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어떻게 보면 롬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띄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 나오냐? 이거 문제 안 나와요. 자, 피롬부터는 조금씩 나오는데 피롬, 롬 앞에 몇 글자 있어요? 한 글자 있죠.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 한 번 기록이 가능한데 롬은 원래 읽기만 가능하잖아요. 한 번 기록이 가능한데 왜 롬이에요? 왜 롬이에요? 왜?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랬죠? 비발성이기 때문에 롬이에요.
비발성인 거는 다 롬이에요. 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 기록이 가능하지만 비발성이기 때문에 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다 기록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EP롬. 앞에 몇 글자 있어요? 두 글자 이상은 다 지금부터 여러 글자라고 하세요. 그럼 얘는 기록된 내용을 자외선을 통해서 자외선을 통해서 여러 번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또 롬이라 그래요? 비발성이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자, EEP롬. 기록된 내용을 전기를 통해서 여러 번 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대요. 얘는 또 정기적으로. 이 앞에 2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 2가 일렉트로닉이에요. 정기적으로 여러 번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왜 또 롬이에요? 비발성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기타 기억장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EEP롬은요 진짜 중요해요. 일단 얘는요 별표 2개. 솔직히 말해서 100개도 치고 싶은데 자, 어쨌든 EEP롬은 정기적으로 여러 번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MP3,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디카. 여러분 보세요. 디카, 뭐 핸드폰 이런 거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을 막 찍었어요. 핸드폰이나 디카 껐다 키면 사진 날라가요? 안 날라가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웠다, 또 찍었다, 지웠다, 찍었다, 지웠다, 찍었다. 여러 번 수정 가능하죠? 근데 안 날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갖고 다니니까 휴대용 메모리라고도 부르고요. 전력 소모는 굉장히 작아요. 그거를 일단 뒤에서 다 완벽하게 좀 설명 좀 할 거예요. 자, 다음 강의 때 더 완벽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또 나와요.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램. 램은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서 램은 또 오타네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며 자,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로서 전원이 끊어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무슨 발성? 휘발성 메모리다. 그러니까 롬과 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비휘발성이냐 아니면 휘발성이냐 이 차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램에는 뭐가 있냐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볼게요. 자, 램은요 S램과 D램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적 램, 동적 램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뭐 RISC, CISC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적인 게 빨라요? 동적인 게 빨라요? 고정적인 게 빠른 거예요. 그럼 S램이 더 빨라요. 알겠죠? 스테이틱스 램이라고 하고요. 자, 다이나믹 램이라고 합니다. 동적 램은, D램은. 자, S램은요, 이거 스피드라고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다.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자, 일단 특징들을 좀 비교해보면 얘는 재충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가격은 비싸고 용량이 되게 적습니다. 이 말은 즉 직접도가 낮다는 뜻이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거 별표. S램은요.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기타 기억장치에서 다음 강의에서 캐시 메모리 또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타 기억장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잘 알아도 뭐 안 틀릴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D램, 동적 램이라고 하고요.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방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봐봐요. S램이 빠르니까 어때요? 용량이 적죠. D램이 용량은 크니까 속도는 그만큼 느린 거예요. 알겠죠? 자, 구분을 보면은 자,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S램은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되고 D램은 일반 PC에서 좀 사용이 됩니다. 요즘에 뭐 SD램이 나와가지고 그거 사용하는데요. 자, 어쨌든 가격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S램이 더 비싸요. 자, D램은 저렴하고 소비 전력 비싼 만큼 소비 전력이 높고요. 되게 빠르고 자, 그 다음에 D램이 낮습니다. 재충전 여부 필요 없고 S램은 재충전 할 필요 없고 D램은 필요합니다. 직접도 뭐 용량은 적고 S램이 빠르니까 그만큼 빠르죠.
그래서 용량이 적고 D램은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 저희 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잘 못 그렸긴 했는데 뭐 38선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인천 살거든요. 그럼 인천이 여기라고 치면 뭐 여러분들 인천 사는 사람들 좀 감정 좀 대입해 보세요. 남자친구랑 놀러 갈 거예요. 혹은 여자친구랑 놀러 갈 거예요. 차 타고.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바다예요? 서해 바다죠. 여기는 동해 바다죠. 어디 가는 게 더 빨라요? 서해 바다 가는 게 더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 그쵸? 그 다음에 서해 바다가 물이 많아요? 동해 바다가 물이 많아요? 물론 다 많지만 수심이 동해 바다가 훨씬 깊잖아요. 용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S램 용량이 적고 D램은 용량이 크다. 그리고 차 타고 갔다 올 때 기름을 제일 많이 채우고 갔다 오면 뭐 을왕리 같은 데 갔다 오고 생각해 보세요. 서해 바다 갔다 오면 저희 인천 사니까 서해 바다 갔다 오면 뭐 다시 기름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포대 이런데 동해 바다 갔다 오면 뭐 인천에서 거의 한 3,400km씩 하니까 갔다 오면 당연히 충전을 해야 되겠죠. 재충전 여부는 뭐 S램은 필요 없고 D램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저만의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억장치까지 지금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기억장치 크게 주기억장치랑 보조기억장치로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에 주기억장치까지 완벽하게 끝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조기억장치를 배울 거예요. 자, 일단은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네. 자, 다음 시간에 봬요.